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이나모리 가지오 작가님이 지은 일심일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지오, 일본 교세라 창립자이자 명예회장, 세계적인 기업가이며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 중 한 사람으로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불린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로와 함께 일본의 3대 기업가로 꼽히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기업인이다. 제2 전전 창립 후 회장을 거쳐 현재 최고 고문을 맡고 있으며 2010년 위기에 빠진 일본 항공 회장으로 취임하여 성공적으로 정상화시킨 후 2013년 3월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평생 승승장구 성공한 듯 보이지만 그의 삶은 굴곡과 고난 극복의 연속이었다.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되지 않아 방황했었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는 법정관리 직전이라 좌절하기도 했다. 1959년 교토 세라믹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어렵게 개발해서 납품한 신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되어 제품 20만 개를 폐기하는 등 어려움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도 마음을 추스르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이나모리 가지오의 일언은 높은 곳에서 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론이 아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살아오며 그의 인생으로 증명한 현실감 가득한 성공 비기다. 네, 그럼 목차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훌륭한 삶 어떻게 살 것인가. 1장 훌륭한 인생에 대해 묻다. 2장 일이란 무엇인가. 3장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힘. 4장 나를 단련한다는 것. 2부 일의 성공 어떻게 일하는가. 5장 리더란 누구인가. 6장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7장 조직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8장 리더의 기대에 답하다. 그럼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젊을 때에는 부모와 교사, 직장 상사로부터 주의를 받거나 무언가 가르침을 받더라도 반발하기 쉽다. 나도 부모로부터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종종 젊을 때 고생은 팔아서라도 하지 마라 하고 말을 바꿔치며 반발했던 기억이 있다. 반발할 때는 하더라도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머릿속 한편에 잘 보관해 두는 것만큼은 잊지 말자. 스스로 인생을 걷기 시작하는 것은 지도도 없는 대양에서 노를 젓기 시작한 것과 같다. 그때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들이 하나의 나침판이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내가 하는 이야기도 그와 같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반발하거나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른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을 할 때나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장애와 맞닥뜨렸을 때 지금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는 와중에 어렵게 습득한 내용이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훌륭한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성인 공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일 중독자가 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일하는 즐거움을 발견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인생이 가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1장 훌륭한 인생에 대해 묻다. 굳건한 마음을 가져라. 인간이란 그리 똑똑하지 않은 존재일지 모른다. 그렇기에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자녀가 젊은 혈기로 무언가 조급히 시도하려고 할 때 부모는 습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라고 되풀이하여 충고한다. 부모 역시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뼈아픈 실패를 겪었기에 자녀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욱 걱정스레 주의를 주는 것이리라. 그럼에도 부모와 자녀 모두 인생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어린 시절에 이러한 인생의 교훈을 능히 깨쳤다면 좋았겠지만 이는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교토에 위치한 작은 회사의 일반 사원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월급이 연체되는 일도 잦고 장래성도 보이지 않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를 사직할까 고민하게 되었다. 이 일로 형님과 상의했으나 그대로 회사에 머물기로 했다. 당시에 회사 사정이나 집안 사정으로 봤을 때 쉽게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좋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지금의 일에서 즐거움을 찾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켰다. 그러고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이후로 연구에 몰두하여 다행히도 훌륭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우수한 인재가 별로 없는 회사였기에 쉬 상사의 눈에 띄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더욱 큰 의욕이 생기고 더욱더 노력하게 되어 다시 칭찬과 보상을 받는 선순환이 이어졌다. 그렇게 내 인생은 크게 발전해 나갔다. 처음부터 좋은 직장 환경과 조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지 모른다. 젊은 시절에 실패와 고생이 있었기에 이를 교훈 삼아 남은 인생을 보다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에는 후회스럽고 불운했던 일이 훗날 돌아보니 더 없는 행운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실패와 좌절을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늘 굳건한 향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의 모자람과 잘못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이란 긴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그 진정한 모습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꾸준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다. 세상의 모든 젊은이는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다는 꿈과 희망을 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은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는 착실한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꾸준한 노력이 함께하지 않는 꿈이란 단지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의 여정을 수순대로 밟지 않고 단번에 목적지로 풀쩍 건너뛸 수 있는 마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꿈을 실현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이나 지름길 같은 것 또한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발을 움직여 스스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애벌레처럼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목표에 도전하는 작지만 가장 분명한 자세다. 길이 이렇게 먼데 꿈을 기어가야 하다니. 조급증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래야 남달리 큰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걱정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가져라. 현실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쌓인 결과는 생각지도 못한 상승작용을 이끌어낸다. 꾸준한 노력은 작은 성과를 만들고 그 작은 성과들이 더 큰 노력과 성과를 이끌어낸다. 그리하여 거듭되는 연쇄 작용으로 마침내 믿지 못할 만큼 높은 곳까지 나를 데려가 준다. 이야말로 일의 터전과 인생의 길목에서 높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나는 경마나 경륜 같은 도박에는 별 관심이 없다. 로또 복권 한 장 사본 적이 없다. 인생이란 긴 무대를 살아가는 매 순간이 따지고 보면 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의 세계가 아닌가. 거기에 비하면 그깟 도박이야 시시한 놀이에 불과하지 않은가. 인생이란 끝없는 승부의 연속이다. 나 스스로가 원해서 선택한 운명.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승부해야 하는 매일이 늘 짜릿하고 즐겁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매일매일 숨가쁜 경쟁에 내몰린 상황이 괴로워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 외의 다른 즐거움을 찾아 헤매었을 것이다. 성인 군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일 중독자가 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일하는 즐거움을 발견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인생이 가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인생에서의 성공은 모두 어려운 일이다. 두 가지 모두를 이루는 것은 당연히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두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능력이란 타고난 두뇌와 더불어 신체의 건강까지 포함하는 다분히 선천적인 부분이다. 반면에 열정은 의지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인생은 끝없는 승부의 연속이다.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능력과 열정, 주관적 사고이며 그 중에서도 주관적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인생의 목적이 미래를 바꾼다. 인생이란 한 편의 드라마이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일생에 걸쳐 당신은 어떠한 드라마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인생을 연기하고 있는가? 운명이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지 모른다. 설령 그렇다 해도 자기 자신의 정신과 마음으로 그 같은 운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훌륭한 마음씨는 반드시 하늘에 닿기 때문이다. 운명에 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매일매일 마음과 정신을 닦아가며 자연스럽게
자신이 쓴 각본의 드라마를 연기하는 주인공이 되라는 것이다.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하며 하루하루 1분 1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강렬하고 충격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한 계기는 인생의 어느 예기치 않은 순간에 문득 찾아오곤 한다. 그것을 깨닫고 거머쥐려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혼을 뒤흔들 만큼 강렬한 계기라 할지라도 쉬 놓치고 말 것이다. 나태하고 목적 의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매사에 집중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당장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그리는 인생 드라마는 날이 갈수록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찰나의 순간만을 즐기며 살아가는 젊은이들.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할 뿐 직장 밖 생활에 더욱 큰 삶의 가치를 두는 회사원들을 흔히 본다. 시대의 흐름이기에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는 인생의 공허함을 이겨낼 수 없다. 일에 열중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신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어느 순간 반드시 그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디 그 순간이 너무 늦지 않기를, 적어도 만회할 시간이 남은 나이에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세상에는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초반부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두 사람의 인생 후반부는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인생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대해, 인생에 대해, 자신이 견지해온 삶의 방식에 대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 어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충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만이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일이란 무엇인가? 왜 일하는가? 일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활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일을 한다. 그게 첫 번째 이유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그렇다면 당신이 억만장자의 외아들로 태어나 매일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는 팔자라면 어떨까? 평생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살까? 인간은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만족감을 위해, 일을 통한 삶의 보람을 얻기 위해 일을 한다. 일이란 어떤 종류의 것이건 늘 힘들기 마련이다. 대부분이 장시간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이런 일을 다만 의무감 때문에 한다면, 다만 그 이유뿐이라면 이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다. 가면 갈수록 일을 하는 것이 견딜 수 없도록 괴로워질 텐데 퇴직 때까지 몇십 년 이상 버텨내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하기 싫어 괴로운 일을 삶의 보람을 주는 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을 좋아해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내색하지 않지만 당신도 한 번쯤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을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실은 나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회피한다고 다가 아니다. 일이 괴로워서 그만둔다고 인생에 무한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 정말로 일을 그만두고 며칠 정도가 지나면 어느새 일 생각에 몸이 근질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늘 바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면 일은 더욱 괴롭기 마련이다. 그러나 괴로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이 있기에 알게 모르게 삶의 보람을 느낀다. 역시 사람은 일을 하는 편이 좋다. 모두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그 삶의 방식을 지속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이 일이 삶의 원동력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곁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 보여도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괴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라. 사람은 혼자서는 큰 일을 해낼 수 없다. 큰 일을 해내려면 직장 상사와 동료, 부하 직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협력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한다. 일에 대해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바로 내가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칫 잘못하면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맴돌게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협력만 해주다가 삶이 끝날 수 있다. 회사 조직을 잘 살펴보면 좁은 회업에서 소용돌이 치는 조수처럼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일에 소용돌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별 생각 없이 그 주변을 서성이다가는 어느 틈엔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자신이 소용돌이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주의를 끌어들일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일에 참다운 즐거움을 알 수 있다. 그래야 일에서는 물론 인생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생에서도 업무에서도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